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민태희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예. 오셨습니다. 민태희 소장님 오시면 그냥 음. 저희는 뭐 걱정이 안 됩니다. 네. 오늘도 무슨 재밌는 얘기가 있을까? 네. 전국에 지금 그 고등학생들의 이과 예. 지망률이 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민태기 소장님. 민태희 소장님 때문에. 야, 예. 그렇게 재밌는 건 줄 알았으면 네, 요즘 과학고로 준비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이거 보고 있다. 네. 언더스탠딩 보고 있다. 아마도 민태기 소장님이 조금만 좀 몇 달만 더 해주시면 예. 우리나라 의대 열풍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다들 그냥 과학자 되겠다고.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사 정원도 곧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다 그걸 바꿔보면 그럼요. 좋겠다. 민태기 과학. 소장님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예. 망원경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망원경? 네, 그 첫 장면을 먼저 한번 첫 보시고 장면 슬라이드. 음. 예, 이게 라라랜드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잖아요. 명장면이죠. 네, 저도 이게 로스앤젤레스 살았기 때문에 라라랜드가 이제 예. 그 LA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랄라가 그렇죠. 이제 로스 저기가 꿈을 꾸고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도시죠, 라라랜드가. 거기서 주 무대가 되는 곳이 이 산이 그리피스 산이라는 데거든요. 그리피스 공원이 있고 이 그리피스 천문대가 계속 나옵니다. 이 랄라랜드에. 왜 저기서 꿈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했을까? 예. 이 망원경을 가지고. 망원경과 관련해서. 네, 그러면 이 그리피스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그리피스가 사람 이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호. 네. 이 시대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 예. 조금 이 망원경 또는 천문대가 사람들에게 왜 꿈이라는 거, 뭔 이상 그리고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주게 되었는가, 네. 네, 그것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를 이제 과학 이야기니까 망원경이라는 것은 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이 망원경이라는 것을 우리 일상 또는 과학에서 가져온 사람이라고 하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되겠습니다. 예. 17세기에 이제 망원경이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됐을 때 네. 사람들은 처음에 이걸 군사용으로 쓰려고 그랬어요. 멀리 다 네, 적들이 움직여 그렇겠죠. 보이니까. 특히나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섬인데 거기서는 저 해상으로 오는 적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네. 예. 망원경으로 보면 좀 더 빨리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준비할 시간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군사용으로 주목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고, 그리고 실제로 베네치아에 팔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돈으로 뭘 했냐면 하늘을 봅니다. 천체를 관측하기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 첫 번째 업적이 바로 이 책입니다. 어.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라는 건데요. 이름이 눈치우스예요? 네, 눈치우스. 책 이름입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 연극도 있어요.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라고. 예. 시데레우스는 별이라는 거고요. 예. 눈치우스는 메신저, 전령, 음. 별이 전해주는 말 또는 별의 전령. 되게 이거 로맨틱하죠. 멋진 말이네. 로맨틱한 제목이네. 한국어로 번역한 별의 전령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빛나는 천체들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그게 이 책의 어떤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네. 이 사람이 망원경으로 군사용으로 밖에서 오는 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늘을 딱 봤을 때 첫 번째 달을 본 거예요. 달을 보면 달이 울퉁불퉁하다는 걸 알게 돼요. 망원경으로 보니까. 네. 예. 우리가 그냥 반달이나 초승달 봤을 때 그냥 밝은 달이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것으로 생각할 거잖아요. 예.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그게 산맥들도 있고 분화구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예. 그게 첫 번째 이 그림입니다. 발견이에요. 예. 망원경으로. 처음으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시데레우스 눈치우스가 어떤 것들을 깨뜨리냐면은 원래는 천체 하늘에 있는 이 행성이나 이런 별들은 완전 무결한 원과 깨끗한 표면을 가졌다고 믿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별 봐요. 저게 진짜 매끄러운 진주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반짝반짝하니까. 반짝반짝한 보석처럼 생각했는데 달도 그냥 휘영청 했을 때는 그냥 깨끗한 표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울퉁불퉁하다.
그냥 얼룩만 묻었는 줄 알았더니 예, 그게 아니고 울퉁불퉁하다. 표면도 울퉁불퉁하다. 예, 그게 그림자가 해서 보여지죠? 예. 산도 있고 산맥도 있고 그런 게 다 보였던 거예요. 예. 망원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던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천체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 깨졌고 두 번째가 이 사람이 목성을 자세히 봤는데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을 발견합니다. 어라? 이게 대단한 건데 천동설의 핵심은 프톨레마이스의 핵심은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렇지. 근데 목성을 주위를 도는 위성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서 반란이지, 천동설이 반란. 깨집니다. 아. 그러니까 망원경을 가지고 군사용으로 쓰지 않고 하늘을 보는 순간 천동설이 깨지는 첫 번째 증거가 나온 겁니다. 야.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천동설 말고 지동설에 대해 이제 집착하는 거죠. 지동설은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이미 천구의 회전의 가해라는 책을 썼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고 실질적인 관측에서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가 처음 나온 게 이겁니다. 목성 주위에 위성이 있다. 위성이 위성이 도니까. 그런데 온 세상이 지구를 중심으로는 돌고 네. 목성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면서 네. 그 도는 목성에 예, 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위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황제고 네가 귀족이지만 그렇죠. 네 하인이 있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짐이 여전히 예. 중심이다. 예.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그걸 가지고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전까지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깨졌고 하나도 그런 게 없을 네. 겁니다. 세상에 에브리 스타드는 예, 다 예. 나를 중심으로 돈다. 예, 예. 일단 그게 하나 깨지면 사람들의 의심은 파고듭니다. 그렇지. 우리가 어쩌나 사회 현상도 뭔가 하나가 뚝이 무너지면 파고듭니다. 연애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소. 의심이 한번 들기 네. 시작하면 그냥 끝도 없어.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군요. 아무튼 이 망원경이라는 게 천체를 그러니까 망원경은 원래는 멀리 보고 우리가 이제 쌍안경 아까 말씀 쌍안경은 이제 여전히 군사용으로 많이 쓰이죠. 예. 그리고 이때 또 많이 쓰였던 게 오페라가 유행이었거든요. 오페라 글래스도 여기 이때 탄생합니다. 아, 뒤에서 멀리서도 잘 보이게 하는 예, 거. 예, 예. 그것도 굉장히 큰 상품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무대가 옛날에는 되게 작았는데 커지기 시작하면서 객석과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렇지, 예. 그렇지. 귀족들만 볼 수 있잖아요. 오페라 글래스를. 아. 뭐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고 그것보다는 천체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말이 너무 멋있죠. 별의 전령이라는 거. 네, 네. 네, 그게 되게 멋지는데. 자, 이렇게 별의 이제 전령. 망원경이 천체로 보는 데 쓰이기 시작했는데 예.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몇 가지 케이스가 생깁니다. 오. 네. 그 중에 이제 산업혁명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려야 될 텐데 예. 화면 좀 보실까요? 예. 이 그림은 화면이 안 나와. 이 그림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아, 아, 보여주세요. 전기요정, 전기요정. 네, 고무 이야기할 때 프리스틀리 이야기할 때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네. 자, 이때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임스 와트와 프리스틀리가 만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프리스틀리는 고무도 이제 처음에 이름을 고무말 러버라는 이름을 지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신학자이기도 한데 되게 과학자라서 연소 현상을 연구하기도 했어요. 여기에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 갔는데 그 의사 이름이 이레즈머스 다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레즈머스 다윈하고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레즈머스 다윈이 자기 친구를 소개해줘요. 예. 그 친구 웨지우드라고 예. 도자기 업체, 지금 있는 그 도자기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웨지우드라고 그 창업주를 예. 만납니다. 그 1700 몇십 년 이야기죠. 예. 둘이 만나 보니까 이 똑똑하거든요. 프리스틀리가. 그리고 우리 모임에 오지 않겠나. 갔더니만 그게 루나 소사이어티라고 계몽주의 예. 과학자들의 모임이었어요. 여기에서 제임스 와트를 만납니다. 네. 그때 제임스 와트는 원래 이제 증기기관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에 제조 기술로는 그게 제조가 안 됐어요. 예. 그때 제임스 와트를 프리스트리가 만나서 제임스 와트한테 이런 말합니다. 우리 처갓집이 철공소를 하는데 혹시나 거기서 만들 수 있을지 모른다. 어허. 그게 이제 윌킨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예. 제임스 와트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증기기관을 처음 만들게 됩니다. 그 처갓집에서 네. 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 그래서 제임스 와트는 그 증기기관에 대한 특허를 1756년에 냈거든요. 예. 무려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1776년에 프리스틀리의 처갓집에서 증기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증기기관입니다. 이 모임에서. 그래서 이 그림이 되게 심오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또 연결해준 또 다른 사람인데 존 미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이 사람도 과학자이자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비틀림 저울이라는 걸 만들어서 중력에 따라서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 이게 비틀어지거든요. 이렇게 매달아 있잖아요. 어떻게 힘이 가해지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비틀리는 게
어떤 힘에 따라서 만들어지겠죠. 그것을 측정하면 그 힘의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틀림 저울이라는 걸 만들어요. 어. 근데 그걸 갖다가 여기 있는 캐번디시라는 사람한테 전달해 줍니다. 자기 친구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유인력 법칙의 G라고 하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의 G라고 나오는데 네. 캐번디시가 측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과학 카르텔이었군요. 네, 자기들 친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끼리 다 예. 해먹었다. 근데 그 문제는- 존 미첼이라는 사람은 바이올린을 잘해서 예. 자기 스스로 굉장히 좋은 음악가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들 밴드를 하는 거겠죠. 캐번디 자기는 이제 바이올린 하니까 이 프리슬리는 플루스를 보고 예. 캐번디시 너는 피아노를 쳐라. 뭐 이렇게 노는 거죠. 네. 이렇게 노는 이 모임, 요 모임에 이게 좀 마지막에 이제 요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루나 소사이티 그래서 아까 이레즈머스 다인이라는 의사가 있었고 예. 도자기업자 웨지우드가 있잖아요. 둘이 절친이라서 예. 이레즈머스 다윈의 아들과 어. 웨지우드의 딸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찰스 다윈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카르티라고 말도 좋지만 굉장히 그 좁은 자기들끼리 인맥을 형성해서 나중에 예. 적어도 100년, 200년 동안 이분들이 영국의 과학과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오신 거죠. 루나 소사이어티에서 그냥 네. 증기기관도 만들고 예. 진화론도 만들고. 예. 심지어 찰스 다윈의 뭐 아들 손자까지 계속 예. 과학자였기 때문에 수백 년간 영국의 왕립학회 회원들이었고 예. 뭐 자손 대대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 예. 여기 아까 이제 음악을 해서 프리스틀리라는 사람이 블루스를 불고 캐번디시는 피아노를 치고 존 미첼이라는 사람은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예. 그 모임에 오신 웬 이상한 음악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그 음악 모임이니까. 이 사람은 전문 음악가입니다. 예. 윌리엄 허셜이라는 사람이고 독일의 하노버 출신이었어요. 음. 하노버에서 군악대를 했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영국의 국왕은 하노버 영주를 겸했어요. 음. 그러니까 그 하노버 왕조라고 하죠. 네네. 하노버 영주가 영국의 국왕이 됐거든요. 예. 1714년에. 네. 근데 이 사람이 영국국이 더 큰 무대니까 어. 영국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음흠. 근데 이제 군악대는 그게 탈영이죠. 네. 그래서 영국에서 구속이 됐어요. 근데 워낙 이 사람이 출중하니까 사면에서 풀어졌어요. 예. 영국으로 그렇게 간 사람이 똑같이 있습니다. 하노버 영주의 왕실 궁정 악사였다가 예. 영국으로 도망간 사람이 핸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핸델. 1710년에. 우리가 아는 그 핸델이에요. 핸델. 네, 그 사람도 독일 사람이었는데 하노버 영주의 왕실 악사였다가 영국으로 도망가서 영국에 정착한 사람이 핸델이죠. 아하. 그러니까 윌리엄 허셜은 핸델을 흉내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영국에 이제 정착을 해서 음악가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예.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존 미첼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같이 어울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자신이 여기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학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악가인데. 그 소사이어티에 속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수학을 배우고 예. 그리고 천문학을 배웁니다. 어. 그리고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음악가인데 음악 모임을 하려니까 예. 모임에 모여 있는 분들이 다 수학자, 수학자가 과학자, 이러니까 화학자 이러니까 나도 이런 모임에 아. 끼고 싶다 싶어서 예. 과학을 열심히 처음에는 음계를 갖다가 화성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걸 배우려고 했다가 네. 조금 깊이 나가셔서 어. 망원경으로 하늘을 본 거죠. 어. 하늘을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봤던 하늘이 아까 갈릴레이도 그냥 매끈한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본 거잖아요. 예, 망원경을 보면 이때는 이제 조금 더 개발이 됐으니까 반짝이는 별들 안에 똑같이 굉장히 복잡한 그림들이 펼쳐지는 걸 보고 너무나 매혹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가 일을 접고 그 다음부터는 하늘만 보기 시작합니다. 헤헤. 와. 네. 그렇게 해서 1781년에 이 양반이 천왕성을 발견해요. 지금 중고등학생들한테 윌리엄 허셜 물어보면 다들 천왕성을 발견한 천문학자를 압니다. 근데 직업은 음악가입니다. 교향곡을 24개나 작곡했어요. 그래요. 예, 그 모임에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까 직접 망원경을 다 만들었어요. 야.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 보면 자기가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좀 상류층이 되니까 예. 자기 가문의 문장을 이렇게 오른쪽처럼 만듭니다. 예. 밑에 보면 첼리스 익스플로라치스. 첼리스는 하늘이 라틴어로 하늘이란 뜻이고 예. 익스플로라치스는 탐험가. 전체 익스플로러. 탐험가. 예.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뭐가 있죠. 긴 대롱 같은 거. 망원경. 저 망원경 자기가 만든 겁니다. 어. 요게 갈릴레이가 하늘을 볼 때는 그 렌즈의 구경이 2, 3인치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 굴절 렌즈를 크게 만들려면 되게 힘듭니다. 예. 되게 만들기도 힘들고 그죠? 유리 가공이 힘들어요. 그렇죠. 어. 그런데 이 사람 뭐냐면 반사 망원경
영국이니까 아무래도 뉴턴은 반사망원경으로 해서 반사 거울을 이용해서 빛을 집중시켜 가지고 보는 게 반사망원경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구경을 훨씬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미리 안 사람이죠. 이 음악가가 집에다가 주조실을 두고 금속을 녹여가지고 자기가 만듭니까? 예 와. 판때기를 갈아가지고 야. 오목 렌즈를 만든 다음에 어. 빛을 집중해서 그 크기가 1.2m, 에이. 1.2m를 공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상징이죠. 야. 아니 근데 자기가 음악가를 하다가 나도 저 모임에 한번 껴봐야지 하고 아마추어로 그냥 혼자 공부를 해서 네. 근데 혼자 뭐 별도 발견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저게? 이 시대는 그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학 수준이라는 게 한 예. 2년 바짝 하면 다 따라잡을 수 있는 내가 제일 많이 하네.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과학자들도 음악을 갖다가 과학의 한 도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뉴턴의 요 지금 보면 소위 광학이라는 거, 예. 광학이라는 책이 1704년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재밌는 게 있거든요. 그 무지개 색깔이 몇 개일까요? 7개. 그죠? 예. 1704년에 뉴턴이 과학이라는 책을 내기 전까지는 수천 년 동안 인류사에서 무지개색을 7색이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몇 가지라고 그럼 했어요? 동양에서는 5색 무지개라고 했고요. 아, 서양에서는 그러네. 6색이 전통이었어요. 아.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과학이라는 책에서 프리즘으로 이제 빛을 분해하거든요. 예. 프리즘 분해하면 우리 무지개가 나오는데 무지개는 사실은 연속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맞아. 100개라고 하든지 뭐 1000개라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그걸 갖다가 7개 여야 된다고 주장한 게 1704년에 뉴턴의 광학이에요. 그 광학에서 왜 7개 여야 되냐 주장하냐면은 예. 도레미파솔라시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에서 도까지가 8개거든요. 그러면 8번째 반복되니까 나머지 7개가 구성 성분이 실제 책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까지가 구성 요소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해서 중간에 인디고라는 색깔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뉴턴입니다. 그러니까 뉴턴도 음악으로 그래.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빨주노초 파보 이게 맞는데 네. 사실은 파와 보 사이에 그 색깔이 없어, 하나 잘 있을 안 보여요. 거지. 네. 근데 이 하나 있어야 도레미파솔라시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보실 때 뭐 애플의 옛날 마크 예. 거기 보면 사과 마크에 발전노초 무지개색 파라보 돼 있죠. 6개입니다. 6개. 아, 그건 6개예요? 예. 그래 그게 맞지. 서양에서는 6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계가 완벽한 구성 네. 요소라고 생각해서 네, 도레미파 솔라 시까지가 7개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과학과 음악은 한 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음악이니까 네. 내가 오히려 과학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야 과학과 음악이 한 몸이었는 줄 진짜 몰랐네. 그게 어디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옛날에는 저는 그렇게 그랬잖아요. 아니요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헬름홀츠라든지 야. 이런 예. 사람들이 있고요. 우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재밌네. 이때는 그렇게 믿었고 예. 이렇게 해서 천왕성을 발견합니다. 허허.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갑자기 독일에서 온 촌뜨기 음악가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천왕성 갑자기 발견. 영국에 정착해가지고 왕립학회 회원이 되고 유명 인사가 됩니다. 아. 이때 나이 이 사람이 43살 예. 그리고 결혼도 해요. 50세. 50세에. 50세에 결혼한다고요? 네, 그때 이제 괜찮습니다. 몇 살이랑 결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이를 제가 까먹었는데요. 다행입니다. 되게 부유한 미망인하고 결혼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인생이 펴게 되는 아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예. 허셜이라는 사람이 천왕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가 된 거죠. 그래서 유럽의 유럽 우주국에서 이 허셜 우주 망원경,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이 우주 망원경에서 우리가 대표적이고 예. 최근에 이제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이제 발사됐잖아요. 예. 그 전까지 가장 컸던 제임스 웹이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컸던 망원경이 허셜 망원경인데 여기서 말하는 허셜은 윌리엄 허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윌리엄 허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있어요, 허셜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캐롤라인 허셜. 예. 그 두 사람을 기념하는 망원경입니다. 동생 뭘 했는데요? 동생 뭘 했는데 거기에 동생은 숟가락으로 앉아요? 허셜보다 되게 어렸고요. 예. 동생이니까 어렵겠죠? 네, 12살이나 어리고 네. 동생은 어릴 때 그 천연두하고 티푸스를 알아가지고 아이고. 한쪽 시력도 잃고 아이고. 키가 10살 때부터 130cm에서 멈췄어요, 성장을. 예.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아.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약간 가정부 비슷하게 이렇게 부렸나 봐요. 어차피 사회활동도 못하고 결혼도 안 될 테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던 거죠. 교육도 안 시켰대요. 예. 근데 이제 영국에서 자리 잡은 오빠 윌리엄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독일에 가서 어머니하고 대판 싸운 다음에 동생을 영국으로 데려옵니다. 데려와요. 아. 예. 데려와서 가르칩니다.
동생을. 네, 처음에는 음악을 가르쳐서 동생을 가수로 키웁니다. 이야. 자기 그 음악다에서 핸델의 메시아 연주도 하고 어허. 오르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동생이 또 수학에 재주가 있어요. 음. 그래서 수학도 가르치고 자기도 배웠으니까 그러다가 동생 역시도 천문학에 빠집니다. 오빠를 도와서 아까 1.2m 렌즈 같은 거 만들 때 같이 만듭니다. 예. 같이 만들고 오빠가 그 천문학 관측하면 일일이 다 기록합니다.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망원경을 또 만들어줍니다. 예. 네 것도 하나 봐라. 동생은 그걸 보고 또 우리가 몰랐던 해성들을 또 발견합니다. 이야. 그리고 오빠는 그걸 갖다가 동생을 격려해서 학술지에 발표를 해요. 네, 그렇게 동생도 이렇게 알려진 천문학자가 되는데 문제는 당시에 영국에서는 여성들이 이렇게 과학 활동, 사회 활동하는 게 되게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빠가 어떻게든 오빠는 이미 유명 인사 윌리엄 허셜은 유명 인사 됐으니까 정부를 설득해서 정부에게 포지션을 받아냅니다. 야. 그러니까 천문 관측 포지션을 받아내고 예. 직업을 받아내고 영국 국방부한테 연금을 받습니다. 동생한테. 음. 그래서 그게 영국 역사에서 최초로 여성이 정부의 어떤 포지션을 가진 거예요. 아, 벼슬을. 와, 정말요? 그리고 처음으로 왕에게 직접 급여를 받는 그게 윌리엄 허셜의 여동생 캐롤라인 허셜이죠. 이야. 그렇게 뛰어났습니까? 네. 그 정도로 뛰어났고 그러니까 어쨌든 오빠는 자기가 왕립천문학회 회장 됐기 때문에 동생을 자꾸 보살펴줄 수 하려고 있었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 정도까지는 했어요. 어떤 정부의 어떤 포지션 천문학 관측 포지션도 없고 정부에서 급여받는 까지는 됐는데 그까지는 안 됐는데 네. 그때 또 다른 변수가 생깁니다. 네. 오빠가 아까 50살에 결혼했잖아요. 예. 네. 이 시누이가 생기니까 복잡해집니다. 원래 남매가 같이 살았는데 그래. 그리고 제가 듣다 보니 남매치고는 너무 친해. 너무 친해. 오빠가 그렇게 잘해줄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근데 이 여동생 입장에서는 130cm밖에 안 되고 한쪽 시력도 이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불가능했거든요. 예. 오빠밖에 없어요. 자기 아버지이자 선생님이자 이 세상인 거예요, 그냥. 오빠가. 근데 오빠가 결혼하면서 자기는 집을 나와야 돼. 아하. 아주 슬픈 일이 발생하는데 다행히 또 몇 년 뒤에 그 오빠가 늦둥이 아들을 봐요. 예. 존 허셜이라고 54세의 아들을 봅니다. 네. 네. 그 아들을 또 돌봐요. 여동생이 그러면서 그 아들은 고모가. 또 고모를 너무 좋아하고 어. 그렇게 또 이렇게 다시 또 이 뭐랄까요 화합이 됩니다. 그 조카가 태어나면서 다행이다. 그 조카를 또 잘 살렸구나. 키워요. 존 허셜은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허. 네? 존 허셜이 나중에 찰스 다윈을 키워요. 아, 찰스 다윈의 아들이 선생님입니다. 아들이 찰스 예. 다윈의 선생님. 귀납법이라는 체계를 만드신 분이고요. 천문학자이자 찰스 다윈이 그 존 허셜의 가르침을 받고 인생을 바꿉니다. 와. 그러니까 망나니처럼 살려고 너무나 실망하다가 존 허셜의 찰스 다윈이. 예. 그냥 음악가가 아니고 머리가 좋았나 봐요. 집안이. 뭐 그게 이제 막 기본이 하면 됐던 성공하네, 거죠. 그냥.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윌리엄 허셜이 1822년에 돌아가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캐롤라인 허셜은 더 기다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노버 고향으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존 허셜 조카는 계속 고모를 찾고 또 케어해주고 왜냐하면은 신체적으로 결함이 많으시니까 또 조카를 또 잘 케어하고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다고 하는데 세상에. 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노버에 고향에 돌아간 다음에 드디어 영국 왕립천문학회에서 그 금메달을 줍니다. 그 여동생한테. 옛날의 연구 예. 성과로. 예. 와. 그때 받은 게 1828년이었는데 그 이후에 영국 왕립천문학회에서 여성에게 이 메달을 준 거는 또 168년이 지났습니다. 1996년에 두 번째 그 여성 정도로 메달. 대단했구나. 그 정도로 그러니까 원탑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 갔잖아요. 프로이센에서도 예. 과학상을 줍니다. 최고의 영예를 줍니다.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오빠한테 배웠는데도 그렇게 돼요? 오빠도 뛰어난 거고요. 오빠도 뛰어나긴 했겠지만. 예. 그래서 오빠가 중요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오빠한테 대단하다. 잘하십시오. 이분이 1750년에 태어나서 이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그래도 예. 이제 자기가 신체적으로 좀 튼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지만 신체적으로 튼튼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했지만 97세까지 사셨어요. 이야. 그 당시에. 와. 그래서 1848년 예. 1월에 독일에서 사망하십니다. 이분의 업적은 뭐예요, 그럼? 혜성을 발견도 하고요. 혜성. 예, 혜성을 발견 우리가 천체에서 그 관측된 모든 것들을 막 보면 사람들이 막 기록했었거든요. 예. 그게 중복된 게 얼마나 많았겠을까요? 전부 다 정리합니다. 요거는 똑같은 걸 예, 보고 쓴 서로 거야. 착각해가지고 그게 계속 돌아가니까. 예. 그래서 천문표를 새로 다 만드셨어요. 와. 일생에 거쳐서.
근데 우주 지도를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네. 우주 지도. 근데 그게 그냥 오빠가 만들어준 망원경 보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게 더 힘들었겠죠. 망원경은 누구나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게 똑같은 거니까 이거 빼고 이거 빼고 한다는 거. 아하. 이게 이제 쌍성이 아니고 사실은 천왕성이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천체를 갖다 구분해 이거는 해성이다라고 하든지 이거는 행성이고 저거는 항성이고 저거는 해성이라고 야, 구분한다는 거. 천문학의 아니면 기초를 저 만들었구나. 멀리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걸 다 구분하셨고 아까 그 제가 바이올린 키던 존 미첼이라는 사람 예. 아까 존 허셜을 이렇게 윌리엄 허셜을 이 망원경에 제일 끄집으신 분 그분하고 이 남매들이 했던 가장 큰 역할이 블랙홀 블랙홀. 암흑별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관측이 안 되잖아요. 관측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중력 이론에 따르면 예. 빛이 그때 입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럼 중력이 너무 세면 어떻게 될까? 빛이 흡수되겠지. 중력을 못 벗어나는 게 있지 않을까? 음. 라는 상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하다. 네, 존 미첼이 먼저 시작했고요. 존 미첼이 보낸 편지에 이 윌리엄 허셜에 보낸 편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상상은 예전에도 더 예전에도 했을 수도 네. 있는데. 예, 그게 누군가가. 최초로 관측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망원경 보면서 야 우리가 못 보는 게 있을지 않을까? 그게 무슨 예를 들면 우리가 못 보는 블랙홀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게 뉴턴의 중력이로 아까 뉴턴의 광학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반사망원경 만들었잖아요. 예. 뉴턴의 광학에서 만드는 게 빛은 입자거든요. 어. 그러면 이게 중력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론적으로. 놀라운 상상인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걸 암흑 물질이라고 그래서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에 별이 있고 별 옆에는 그냥 까만 하늘인데 네, 그게 저 까만 하늘이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사실은 별인데 워낙 중력이 강한 별이라 저 빛조차 저기에 갇혀서 우리 네. 눈까지 안 올 뿐일지도 몰라. 예. 와. 1700 몇십 년에 그 생각을 했다는 게 놀랍죠. 와. 근데 그걸 계속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뒤에. 예. 그 사람들이 말이 맞을 거라고. 그 뭔가 먹고 사는 건 해결이 좀 됐네요. 그러니까 망원경도 뭐 며칠에 걸쳐 만들고 하늘이나 보고 있고 어떻게 밤새도록 하늘 보면 보면 갈릴레오 낮에 잤을 갈릴레이도 텐데. 그걸 망원경을 군사용으로 잘 팔아서 그 돈으로 했던 거고. 예. 아. 윌리엄 허셜도 망원경을 잘 만들어서 팔았어요? 예, 팔았어요. 아 귀족들한테 팔고 그냥 어떻게 입에 풀칠하기 힘들잖아요. 좀 비싸게 팔았겠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동생도 만들어줬도 너도 봐라 이렇게 음. 하고 그런 것들을 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근데 귀족들은 또 이제 서민들을 착취했으니까 그 돈이 있었을 거고 그 돈으로 망원경을 비싸게 사주고 비싸게 사준 망원경 덕분에 이런 천문학이 만들어졌으니 그래서 이제 서민들을 착취한 돈으로 보석을 살 수도 있었는데 왜 망원경을 샀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보석도 샀을 겁니다. 그보다는 하늘을 보는 그 매력에 네. 어떻게 빠졌는지 이게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주제들인데요. 이게 부자들이 왜? 왜? 딴 일 해도 되는데. 왜 하필 하늘을 예. 받느냐? 이 다음부터는 그 보석의 정도의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지 인생을 다 박쳐야 되는 수준의 망원경들이 등장합니다. 귀족들도 전 재산 다 몰빵해야 살 수 있는 지 인생을 망원경? 다 걸어야 되는 수준의. 오. 자, 그 이야기를 하려면 1848년 1월에 예. 네. 우리 캐롤라인 허셜 여사께서 97세를 일기로 사망한 네. 1848년 1월 음. 샌프란시스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네, 당시에? 사진 한번 보시죠. 예. 되게 뭐 아름다운 도시죠, 샌프란시스코. 예. 오른쪽이 샌프란시스코고요. 야, 이거 여기가 이 직접 다리가 찍으신 예, 사진인 것 하늘에서 같습니다. 이게 금문교 그리고 저 너머가 버클리입니다. 네. 버클리 대학으로 넘어가는 베이브리지가 있고 요 조그만 섬 있죠. 이게 알카트레즈 더 락에 나오는 알카트레즈 요 조그만 섬 예. 있고 이렇죠. 자, 1841년에 저쪽 유럽에서는 캐롤라인 허셜 여사께서 돌아가시지만 1848년 1월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남미에서 온 어떤 피아노 제작업체가 예. 제작업자가 등쯤에 그 괴짝에 275kg의 초콜릿을 가지고 도착합니다. 초콜릿? 예,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드릴 거고 예. 이 사람이 왜 여기 왔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이때가 미국이 멕시코란 전쟁이었어요. 캘리포니아를 두고 네. 캘리포니아가 원래 멕시코 땅이었거든요. 네. 이때 되면 어느 정도 전황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 이 사람 패전이 확실해지고 캘리포니아가 미국 땅으로 편입될 게 확실해졌을 때 예. 그 제임스 리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펜실바니아 주에
미국 동부에서 살던 목수였어요. 남미에서 피아노로 크게 성공했거든요. 예. 근데 미국이 이긴다는 거의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이쪽에 온 거죠. 그리고 도착한 지 며칠 뒤에 샌프란시스코 옆에서 금이 발견됩니다. 오. 이게 딱 1848년 1월에 동시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예. 이 금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리기 시작하죠. 우리 그리 골드러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골드러시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그다음 이제 장면을 보시면 스탠포드 대학인데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이분이 스탠포드. 어떻게 돈을 버냐 하면은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 때문에 몰리는 그 우리가 골드러시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그 대륙간 횡단 열차가 만들어져요. 이분도 이제 동부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한 변호사였는데 철도로 돈을 법니다. 철도 재벌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렐랜드 스탠포드는 철도 재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늦게 아들을 봐가지고 44살에 아들이 태어나요. 아들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 아들이 병에 걸려서 거기서 죽어요. 아이고. 그래 자기의 재산이 엄청 많았거든요. 예. 그 재산을 가지고 하버드에 기부하려고 찾아갔더니만 이게 잘못 알려진 건데 뭐 하버드 총장이 무시했다 했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록은 하버드 총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정도의 돈이면 하버드 대학을 새로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 고향이도 자기가 이제 있던 캘리포니아 주지사였거든요. 예. 캘리포니아에서 하버드만한 대학을 만든 게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우와. 그래서 스탠포드군요. 네, 이름이. 정식 명칭은 아들 이름이 릴랜드 스탠포드, 그러니까 릴랜드 스탠포드의 아들이니까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거든요. 예. 정식 명칭은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유니버시티인데 우리는 줄여서 그냥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하. 이 땅이 얼마나 크냐면 화면 한번 보실까요? 아들을 기려서 만든 네. 거군요. 여기가 골프장이고요. 예. 대학교 안에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장부터 축구장까지 여의도 면적의 10배쯤 됩니다. 우와.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다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여의도 면적이 10배면 거의 뭐 서울 반 쪽은 될것 그 같은데. 정도입니다. 와. 이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땅은 넓은데 예.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캘리포니아 산업이 뭐죠? 광산업이잖아요. 예. 금광 캐고 예. 그리고 아몬드.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농업밖에 없으니까 애들이 졸업해서 다 동부로 취직해요. 그러니까 좋은 학생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의 교수들이 만든 게 이 넓은 땅에다가 학교 안에 창업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휴렛 패커드, 이야. 인텔 와.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여기를 우리가 실리콘밸리라고 부르죠. 와. 똑같이 금강을 찾아서 꿈을 찾아오는 사람들처럼 예. 스탠포드 주위에 꿈을 찾아 지금 계속 사람들이 모이죠. 아하. 이 대학입니다. 야. 대박이다 진짜. 네. 영국에서 그 아들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잘 이겨냈으면 어. 실리콘밸리는 없는 거네. 거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금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꿈이 될 수도 있는 실리콘도 하나의 그런 데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서부가 막 이렇게 막 붐업이 될 때. 근데 이제 이 아까 제임스 리크란 사람은 원래 이제 피아노를 만들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펜실바니아에서 제주도 목수였는데 되게 예. 가난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방앗간집 딸하고 사랑에 빠져요. 예. 그래서 임신을 해. 그래서 이제 방앗간 주인한테 결혼 허락 받으러 간 거죠. 예. 근데 이제 무시를 당합니다. 가난하다고. 문전박대를. 어. 이 방앗간을 살 만큼의 돈을 벌면 오라. 어. 그래서 목수일을 버리고 피아노를 배운 거예요. 어. 그렇지. 그리고 그래서- 그 방앗간집 주인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 미리 와서 얘기해야지. 딸 가진 부모들은 이해가 돼요. 예, 임신을 먼저 하고 났으니까 심통 난 거지 그 아버지도. 그래서 남미에 가서 엄청 돈을 벌었어요. 예. 아. 그래가지고 이제 금이환영한 거예요. 야. 근데 그게 몇 년이 걸렸잖아요. 이미 그 사이에 따님은 따님은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에헤이. 그 다음에 이미 자기 아들도 딴 사람의 아들이 돼 있고, 에헤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다시 남미로 간 거예요. 예. 거기서 더 큰 부자가 돼서 이제는 나는 이제 그건 다 잊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캘리포니아 소위 말하는 그 1848년 1월에 예. 새로운 꿈을 찾아 간 거죠.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지금 장사가 잘 되는 거는 금광이 아니고, 그러니까 땅을 파는 게 아니고 땅을 팔아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땅을 채굴 하는 것보다는 거기 온 사람들한테 부동산 일을 하는 게 땅 파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걸 알게 돼요. 부동산 재벌이 됩니다. 아, 똑똑하네. 거기서 금을 캤던 그 누구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예. 샌프란시스코 일대가 다 자기 땅이에요. 그렇지. 금 나올 만한 땅을 네. 할인해서 팔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허탈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방앗간을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한맺힌 방앗간. 사진을 찍어서 고향에 자랑했는데 뭐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방앗간집 딸 그 생각이 나서. 네, 했는데 그 방앗간집 딸도 이미 죽었고 그래서 예. 아들을 또 데려와요. 그러니까 어. 방앗간 사장을 시켜. 24개 대리석 방이 되는 거야. 근데 아들도 정신이 이상해지고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치, 좀 24개 대리석방이 있는 방앗간을 내가 왜 운영하려니까. 방앗간을 해야 돼? 예, 아들도 예. 가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생이 허무하니까 쿠프왕의 피라미드를 샌프란시스코에 지으려고 했어요. 돈은 많고 돈이 시간은 너무 남고, 많은 거예요. 돈은 많고 시간은 어느 정도의 남고. 돈이냐면은 그 돈이면 아까 지금 그 스탠포드 대학을 지었던 예. 그 정도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도 사실은 하버드를 지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예. 그 정도 돈인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쿠프왕 피라미드 짓겠다고 하니까 버클리 대학에 이제 그 교수 친구가 찾아옵니다. 제임스 릭 너 왜 이러냐? 정신 좀 차려라. 인생에 남는 일을 하자. 해서 제안한 게 이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을 만들자 네 돈으로. 그때는 아까 반사망원경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반사망원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굴절 망원경을 크게 만드는 게 거의 힘들었거든요. 예. 거기에 도전하자고 한 겁니다. 어. 그래서 세계 최대의 굴절 망원경을 시작을 합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을 지을 돈으로. 그 정도의 큰 돈으로.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 결국 유럽에서 또 깎아서 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산 위에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마운트 해밀턴이라고 실리콘밸리를 내려다보는 산 위에 있어요. 예. 그 산에 올라가다 렌즈가 깨집니다. 오호. 또 만들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 돈 중에 이 많으니까. 사람은 죽었어요. 만들다가 18번을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유언이 완성되면 여기 묻어다라고 해서 제가 찍은 이거 사진 한번 보실까요? 세상에 요 아래 보면 자기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가서 찍은 건데. 릭 천문대예요? 예, 리크 천문대에서 세계 최대의 굴절 망원경. 이걸 완성하시고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시고 여기에 묻히신 거죠. 세상에. 이 이야기는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뭘 때문에 저기에 빠졌을까? 여기에 어떤 MIT 출신 과학자가 신혼여행을 왔다가 이걸 봅니다. 예. 망원경을 딱 이렇게 굴절 망원경은 반사 망원경보다 훨씬 더 배율이 좋고 작지만 훨씬 더 배율이 좋고 화질이 좋거든요. 예. 굴절이. 네, 반사 망원경보다 크게 만들기 힘들어서 그렇지. 크게 딱 아. 만드는 걸 보고 그 MIT 과학자 조지 엘러리 헤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는 돈이 없으니 부자들을 꼬시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합니다. 예. 바로 이게 87년에 이제 18번 실패해서 만들어지잖아요. 바로 이 당면에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초콜릿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예. 275kg 초콜릿이 뭐냐면 남미에서 피아노 장사할 때 옆집에 초콜릿 업자가 있었어요. 누가 피아노 장사할 때? 아까 그 제임스 리크가. 저 리크 굴절 망원경 만들. 예, 그거 아까 말했지만 그 리크가 샌프란시스코에 방앗간집 딸이랑. 예, 사랑했던 남미에서 돈 벌고 왔는데 그 근데 275kg 그 초콜릿을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자기가 이제 부동산 재벌이 되는 와중에 아까 남미에서 피아노 집 할 때 옆집에 기라델리라고 이태리 그에서 온 초콜릿 업자가 있었거든요. 그걸 팔았어요. 근데 너무 잘 팔렸어. 네. 그 이야기 듣고 기라델리도 쫓아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그래서 기라델리는 노이하우스하고 고디바랑 3대 초콜릿으로 불리는데 그게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렇게? 아. 예. 지금 제가 그 사진 보여주실까요? 기라델리. 예. 기라델리라고 있어요. 기라델리 초콜릿이 키라델리라고 그렇게 있는구나. 탄생.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리크라는 사람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도착했을 때, 야, 네 초콜릿이 275kg이 순식간에 다 팔렸어. 너도 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영업장을 낸 거죠. 주위에 그런 친구가 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기다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초콜릿 대량 생산, 수제 초콜릿 말고 대량 생산을 최초로 성공하신 분. 카카오 메스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되게 크게 성공하셨다. 기라델리가 만든 초콜릿이었어요 원래 최초에? 네. 그 초콜릿을 만든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다 수제였거든요. 예. 공업용 대량 생산이 되려면 카카오 메스라는 게 추출이 돼야 되는데 그거 하신 분이 기라델리. 알겠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다시 그래서 아까 MIT의 과학자 하나가 그 제임스 리크 방앗간집 딸하고 사랑에 빠졌던 그 36인치 굴절 망원경을 보고 예. 신혼여행을 왔다가 이거다. 나는 돈이 없으니 갑부들을 꼬셔야지. 해서 시카고로 가서 여키스라는 갑부를 꼬셔서 바로 1887년에 예. 지금 세계 신기록을 세웠잖아요. 36인치. 예. 불과 10년 뒤에 기록을 깨버립니다. 더 큰 걸 만들어요? 예, 이게 사진 보시죠. 여키스 천문대라고 예. 야. 이걸 만듭니다. 와. 근데 이건 중요한 거는 예. 100년이 지났는데 이게 지금 세계 1등, 2등이에요. 여전히 더 크게 못 만들어요.
저 굴절 망원경이라고 하는. 예, 저걸 뭐 렌즈가.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똑같이 조지 엘러리 헤일이 이 생각을 안 했겠어요. 더 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 이분이시거든요. 이 사람은 더 크게 만들 거라고 그 다음에 카네기를 꼬십니다. 네. 그 당시 넘버원 부자. 넘버원 부자. 카네기를 꼬셔가 더 크게 이제 60인치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반사 망원경 거울이잖아요. 네. 거울은 크게 만들어도 되는데 렌즈를 크게 만들면 이게 어딘가 고정시키면 중력 때문에 살짝 휩니다. 예. 그러겠죠. 그게 40인치가 한계라는 걸 알게 돼요. 아. 그래서 40인치에서 딱 멈춥니다. 그 다음에 반사 망원경을 그럼 더 크게 만들자. 라고 카네기를 꼬신 거예요. 그럼 어디다 설치를 할까?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좋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임스 리크 천문대는 실리콘밸리에 있고 그게 샌프란시스코고 남쪽으로 쭉 내려오니까 LA 근교에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윌슨 산이라고 있습니다. 예. 한 1780m 되는 산인데 그 정상에서 딱 보면 여기가 최고다. 카네기를 설득해서 가면 여기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음 산을 보시면 카네기랑 꼬셔가지고 윌슨산이라는 데서 60인치 망원경을 설치를 합니다. 누가 카네기예요? 카네기는 저 할아버지고요. 예. 그 수염, 코스염, 하얀 수염. 하얀 수염 할아버지. 아. 오른쪽 사진의 왼쪽이 카네기고요. 카네기. 오른쪽이 조지 엘러리 헤일입니다. 서로 다 이건 내가 만들었어라고 생각하는 두 할아버지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이 명은 돈을 대고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될 남길 거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설득한 거죠. 제임스 리크라는 사람이 음. 했던 게 이 부자들에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경쟁을 한 겁니다. 그래 부자들은 돈 벌고 나면 좋아요 받고 싶다니까. 이거 정도는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추앙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멋진 보석을 하고 멋진 아파트 사는 그럼 것은 좀 약해요. 진짜 존경받고 싶다. 남들이 절대 못하는 거, 아무도 못하는 거. 그때는 망원경 경쟁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조지 엘러리 헤일이 살짝씩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리크가 한번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준 거죠. 차라리 피라미드 만들 돈으로 학교 만들 정도의 돈으로 이거 하나 하니까 영원히 이름이 남잖아요. 그 다음부터 경쟁이 쫙 붙는 겁니다. 대형 망원경. 망원경 만들기. 그렇게 해서 이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더 큰 일을 계속 벌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안 보시면 아까 말해서 올라가다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도로였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말이 끌고서 예. 그러니 당장이 아. 거울도 저렇게 힘든데 렌즈는 무거우니까 바로 깨지죠. 그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박사님. 근데 아우. 큰 망원경 경쟁을 한 게 네. 그걸로 이걸로 보니까 이게 발견돼. 네. 이걸로 보니까 이게 발견돼. 당시에 네. 막 그런 발견의 시대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망원경 큰 것만 있으면 무조건 발견할 수 있어요. 새로운 게 보이죠. 새로운 게 보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나중에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예. 우리 안 대표님하고 이 대표님은 저와의 거리가 한 2, 3m 되잖아요. 네. 빛이 1m 갈 때 3억 분의 1초, 빛이 1초에 3억 미터로 가거든요. 예. 그러면 1미터로 갈 때 3억 분의 1초잖아요. 예. 그렇겠죠? 굉장히 짧은 시간 같지만 우리 요즘은 아토초까지 보니까 예. 달까지 거리로 하면 1.3초가 걸립니다. 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태양은 8분이 걸리거든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보는 태양은 8분 전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1억 광년, 1억 걸리는 거죠. 1억 년 전. 1억 년 전의 모습입니다. 예. 반대로 이야기하면 멀리 볼수록 먼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30억 년 전을 보는 겁니다. 음. 그게 망원경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멀리 볼 수가 있어요. 과거를 그렇겠죠. 본다고 훨씬 생각하는 더 거예요. 과거를 과거? 보는 거지. 그 과거를 보면 우주의 탄생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때 알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딱 드리려고 하는 순간 질문하셨어요. 굉장히 명석한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미가 있었다.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게 이 60인치하고 그 다음 망원경 한번 화면 보실까요? 약간 타임머신 같은 기분이네. 그럼, 느낌이. 그럼. 또 이 조지 엘러리 헤일이 또 다른 부자를 꼬셔가지고 후커라는 사람을 꼬셔서 100인치를 만듭니다. 와. 여기서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예. 관측사로 취직을 합니다. 이 사람이 특이한 걸 발견해요. 예. 옛날에는 이제 멀리 본다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뭘 예. 보냐 하면은 우리 은하의 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은하계, 예. 우리 갤럭시의 크기가 한 10만 광년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이 됐어요. 근데 이제 멀리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90만 광년에 떨어진 은하를 발견합니다. 네. 어떤 뭐랄까 천체를 발견합니다. 예. 말이 안 되죠. 아니 우리 은하의 크기가 10만 광년인데 저까지 거리가 90만 광년이면 전 우리 은하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안드로메다입니다.
아. 안드로메다로 갔냐?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를 발견합니다. 어. 그게 거리가 90만 광년이면 알게 돼요. 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측정 거리가 넓어지니까 예. 90만 년 전의 이야기겠지만 우리 은하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어허. 다른 은하가 있네. 아. 다른 우주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걸 계속 조사하다 보니까 은하끼리의 거리가 계속 멀어져. 그렇지. 아.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주가 팽창하잖아요. 그게 에드윈 허블이 이 망원경으로 발견한 처음 거예요. 발견한. 아하. 그 전까지는 이제부터는 완전히 대형 망원경 경쟁은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까지 뭐 새로운 별이 만들어졌네, 뭐 새로운 게 만들어졌네, 천왕성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 우주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야. 이 많은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이제 어. 이제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에드윈 허블이 예.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이론을 만드는 겁니다. 어. 우리는 모든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그렇게 폭발한 거다. 예,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아. 모든 방향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아하. 여기서 이 망원경이 얼마나 위력이 대단했든지. 그리고 부자들도 같이 봤을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 거 볼 때마다 내가 인생을 갖다 몇십 년 살아서 이 정도 돈 벌었는데 이 돈을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 어디서든 경험할 수 없는 거. 허허. 그냥 아름다운 하늘이고 반짝이는 변이 아니고 우주의 인간의 신비. 존재는 무엇일까라는 근본적인 해답들이 계속 던져지는 야. 이상 1920년대에 벌어지는 겁니다. 예. 이게 대단한 거죠. 어허. 자, 그래서 이 망원경을 봤던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허. 오. 윌슨산 망원경은 예. 뭐냐면은 조지 엘러리 헤일이라는 사람이 예. 소위 말해서 그 부자들의 돈을 어떻게든 끌어들일까 관심이 많았잖아요. 예. 부자들한테 보여줍니다. 음. 그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리피스입니다. 그리피스.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리피스. 예, 그리피스. 천문대. 예. 자, 이 사람은 그 황금광 시대, 소위 골드러시 때 돈을 예. 벌어요. 어허. 똑같이 금을 캐서 돈을 번 게 아니고 예. 어느 금광에서 금이 채굴됐다라고 하는 찌라시가 돌 거잖아요. 어허. 네. 그 정보를 팔았어요. 야, 이게 돈을 그렇게 버는 거라니까. 야, 언더스탠딩이었네. 그러니까 와. 그때는 전보가 있던 게 아니까 사실 확인은 안 돼. 일단 예. 뻥치고 주가 올린 다음에 팔고 반대면서 빠지는 거예요. 예. 악덕 주식 브로커. 예. 와. 리딩방. 아, 그렇지. 리딩방. 치면 아, 리딩방 리딩방. 광장이어서. 선빵하고 빠지고 네. 이 사람 없어. 아. 딴 데 가서 저 마을에서 하면 알게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때 뭐 전신이 다 퍼진 것도 아니고. 야, 돈 많이 벌었겠네. 캘리포니아에서 아. 금광이 발견된 게 1848년 1월인데요. 예. 그게 미국 동부에 전해진 게 6개월인가 7개월이 걸려요. 건너가는데. 아니 아. 대단한 소식일 때 예.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중간에 그 허위 정보로 해서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그리피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음. 재밌는 이름이에요. 그리피스 J 그리피스. 아, 이름이 예, 그 뭐냐면은 성하고 이름이 같은 주니어. 거예요? 그 이제 저기 근본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냥. 아무 말 되자 아무 이름 지은 거예요. 어. 예. 예. 그게 원래 이름인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아. 근데 이제 사람이 돈이 벌면 이대로 살기 싫거든요. 자기도 아까 윌리엄 허셜로 좀 상류사에 들어가고 싶고. 예.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제 LA가 자기의 본거지인데 음. LA에 공원이 없다. 그래서 LA 북부에 있는 산악 지형을 전부 다 사서 LA시에 기증합니다. 그게 지금 그리피스 공원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어. 의심도 많아져서 의처증에 빠져요. 예. 부인을 총으로 쏩니다. 총으로 쏜다고요? 예. 부인이 기가 막히게 그 순간에 이걸 피했어요. 예. 그때 부인이 한쪽 눈이 실명했던가 어쨌든 엄청난 중상을 입고 어. 겨우 도망 나왔어요. 아이고. 목숨만 살아왔어. 재판을 회부되죠. 예. 회부됐는데 변호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보면 술을 많이 먹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아. 라고 해서 살인 미수를 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특수 폭행이나 이런 걸로 잡히더라고요. 예. 인류 역사상 어. 최초로 어.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으로 사람을 뺀 거. 어. 최초의 사례가 이 그리피스 사건. 돈을 얼마 썼겠습니까 변호사들한테? 어? 그리고 이제 2년형을 받았는데 어. 감옥에 들어가서 반성한다면서 막노동 다 하고 절대로 보석이나 가석방도 안 합니다. 열심히 나는 반성하겠다. 2년이니까. 2년이니까. 그래 2년이면 할만하지. 한국에서는 다들 2년씩 어디 가서 네. 그런다 하더라. 네. 어. 근데 이제 그렇게 나왔다고 여론이 바뀌질 않잖아요. 예. 그 원래 산 이름이 원래 지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이 산. 헐리우드. 원래 이 산이 그리피스 산입니다. 여기 일대가 전부 다 그리피스 땅이었어요? 다 땅이었어요? 아니, 그리피스 파크라고 지금도 그리피스 파크예요. 예. 그리피스 공원이거든요. 예. 근데
그 LA 정부가 그냥 헐리우드산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피스 짜증난다고. 짜증나 이거는 그 뭐랄까 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이게 이 자라는 세대에 안 좋다고 한 거죠. 이건 너무 범죄자인데 범죄자. 그렇죠. 그때 아까 조지 엘러리 헤일 예. 때문에 윌슨산 천문대에서 하늘을 본 겁니다. 이거다. 그리피스가. 예, 이거다 하면서 천문대를 짓겠다고 기부를 합니다. 아. 근데 LA 정부는 안 받아주죠.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그리피스가 그때 한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텔레스코프로 망원경으로 하늘을 볼 수 있다면 예. 세상이 바뀔 거라고. 아하. 멋진 말을 한겠죠. 저렇게 생겼습니까? 지금 밑에 사진? 예. 아하. 제가 찍은 사진인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부를 했잖아요. 짓겠다. 나도 윌슨 천문대 같이 짓겠다. 하니까 LA 정부의 답. 예. 오른쪽에 있는데 제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쓴 거예요. 자라나는 소년과 소년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런 뇌물을 받기를 거부한다. 이야. 우리 사회는 이런 돈을 받을 정도로 품위를 잃고 가난하지 않다. 이야. 멋지네 이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공연에다가 이 사람이 극장도 지었어요. 예. 그것도 거부합니다. 아. 다 거부합니다. 저 그다음에 LA 공무원이 거부한 거죠? LA 시의회에서 결의를 내렸습니다. 아하. 아니야? 저런 거 아닌 겁니다. 일단 돈은 받아야지. 받아야지. 그래. 일단 그리고 돈은 받아야지. 이 사람이 그게 뭐라고? 그리피스가 죽고 난 다음에 예. 이 사람이 유언을 남겨요. 내 재산을 아무도 쓰지 말고 LA 시당국이 받아줄 때까지 천문대 지들 때 받아줄 때까지 아무도 쓰지 말라고. 와. 그리고 나중에 LA 시당국이 받아줍니다. 저동주 정성이라면 그래. 받아줘야지. 네, 그리고 못 아까 이기는 말했던 조지 엘러리 헤일한테 맡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그리피스 천문대예요. 지금의 그리피스 천문대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대박.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예. 아무나 와서 보게 만들었어요. 원래 천문대는 원래 천문대는 지금 연구자들만 보잖아요. 우리 뭐 아무데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연구하는 데잖아요. 연구장 과학 연구하는 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아무나 보게 만들어 가지고 예. 지금 그리피스 천문대가 예. 이때까지 방문자가 8,500만 명입니다. 와. 지난 100년간. 그리고 요 망원경 한번 보시죠. 예. 여기에 매일 600명씩 볼 수 있거든요. 되게 작습니다. 작지만 네. 무조건 누구도 보게 했어요. 하루에 600명씩 제한해서. 어허. 근데 지금까지 본 사람이 800만 명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망원경 하나로 이렇게 많은 800만 명이나 보는 망원경 어디 있겠어요? 100년 동안 수리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가 LA 살아서 아는데 모든 사람이 줄을 서요. 맞아요. 그만큼 기념비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그 랄라랜드에서 여기가 꿈과 희망의 도시. 그러니까 뭐냐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체 투영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쇼를 하는데 그 우리가 미디어 아트 같은 거 그게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상영된 곳. 10만 회 이상 상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LA시 외곽의 높은 아니, 산에 있어요? 시 외곽이 아니에요. 윌슨산은 시 외곽이고요. 네. 얘는 시 도심을 바로 내려다봅니다. 남산 같은 데 있는 LA 남산처럼 예, 남산처럼. 아까 그 랄라랜드 보면 도심 쫙 보는 거 그게 그리피스 천문대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프로 안 가봐가지고 지금 모르겠다. 지금 그리스 천문대 한번 가봐야지. 가봤습니까? 전 가봤습니다. 조금씩 천문 줄 서가지고 저 보고. 그래서 그 보면 뭐 제임스 딘의 그 예. 유없는 반항 독일의 무대고요. 그러니까 LA를 주제라는 데서 항상 그리피스 천문대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가 꿈과 희망 뭐 이런 것들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메시지 이런 걸 많이 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대형 망원경의 경쟁이 엄청 붙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을 그러면 조지 엘러리 헤일이 가만히 있는가? 예. 또 200인치를 만듭니다. 200인치요? 예, 그게 팔로마산 천문대. 그게 이제 그때는 록펠러. 록펠러 선생님도 끼셔야지. 200인치 만듭니다. 그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팔로마는 샌디에고에 있습니다. 그건 샌디에고에 예. 있고. 그래서 더 큰 쪽으로 계속 갔던 거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더 이상 지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해봐야 잘 안 보여. 그렇게 만들어진 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위로 높아졌나 보지. 화면 하늘을 가자. 그래서 허블 망원경. 예. 그러니까 밑에서 아무리 크게 해봤자 네, 이제 이제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거울을 크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이 팔로마산 천문대는 5m짜리거든요. 예. 그걸 갖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리가 있다 해서 차라리 우주로 나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허블 망원경입니다. 근데 허블 망원경이 우주에 가면 어떤 걸 봤을까? 아까 보면 멀리 본다는 게 먼 과거를 보잖아요. 예.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빅뱅이 시작됐을 때 어디까지 허블 망원경이 처음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이제 우주가 팽창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 언제 처음 팽창했는지를 알려면 정확하게 우주 팽창 개수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되게 헷갈렸어요. 150억 년이라는 설과 뭐 100억 년이라는 설과 세계 충돌했을 때요. 예. 90년대 초까지 허벌 망원경이 결론을 냅니다. 138억 년. 우주의 나이가 네, 정확하게 결론을 냅니다. 음. 왜냐하면 굉장히 아까 말씀한 멀리 본다는 거, 망원경의 성능이 좋다는 건 먼 과거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런 138억 년을 알았으니까 예. 거기에 가장 근접하게 어. 137억 년까지 볼 수 있을까? 136억 년까지 볼 수 있을까? 경쟁이 붙습니다. 예. 그게 이제 허벌 망원경의 가장 큰 역할이죠. 음. 계속 그래서 딥스페이스라고 해서 얘들도 사실은 후속 망원경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먼저 나왔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제임스 웹 망원경이 처음에는 되게 작은 예산으로 생각했다가 너무 예산이 커져 버려 가지고 자꾸 지지부진해졌어요. 그러면 허벌 망원경 혼자 떠 있잖아요. 예. 허벌 망원경이 어떻게 했냐면은 한쪽에 고정한 다음에 어차피 구경은 더 클 수가 없으니까 오래 봅니다. 오래 보면 들어오는 빛이 광선이 많으니까. 많아지죠. 예. 그렇게 해서 더 먼 쪽을 본 게 딥스페이스라고 해서 그 딥필드 프로젝트가 되면서 우리의 인식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와. 그 와중에 이제 허벌 망원경을 대체할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렇게 출발한 거죠. 이 제임스 웹 이야기는 우리가 아마 저번에 우주 발사체 이야기할 때 지난 6월 정도에 제가 한번 들었을 텐데 네. 왜 여기에다가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은 제임스 웹이라는 사람이 아폴로 계획을 성공시켰거든요. 사실은 제임스 웹이 아니었으면 미국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어떤 우주 프로젝트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어요. 거대 과학이라는 거. 그것은 히틀러라든지 소련같이 독재 국가에서 가능한 거 아닌가. 과학 발전이라는 게. 그런데 제임스 웹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민주국가의 가장 강력한 힘은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그냥 20년, 30년, 50년 똑같은 정책을 밀고 나간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아폴로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걸 성공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나사 연구자들이 죄송합니다. 네. 1990년에 예. 처음에 이제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허블 망원경 후속이었는데 지지부진해 하다 보니까 원래는 5천억 예산으로 시작됐거든요. 예. 나중에 최종 예산이 13조가 들었어요. 5천억에서 예, 예. 세상에. 그래도 뭐 그래도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이름은 제임스 웹이라고 제임스 이름을 붙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럼 그 뒤에 망원경의 역사는 어떻게 됐느냐? 팔로마산 5m가 한계였잖아요. 네. 우주로 날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임스 웹 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제는 우주로 나가려고 하니까 비용이 네. 또 너무 비싼 거예요. 지상에서도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5m짜리 거울을 갖다 그렇게 통으로 하는 게 맞냐? 네. 그럼 분할해서 유리를 만들자. 근데 이제 유리를 분할해서 만들어도 똑같이 크긴 것이랑 똑같이 만들려면 유리와 유리 사이의 간격이 정확하게 그렇죠. 나노미터까지 정확해야 되잖아요. 예. 그 기술이 90년대에 개발이 됩니다. 유리를 접합하는 기술이. 유리를 분할해서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매끄러운 표면 하나의 유리처럼 인식되게 하는. 예. 그게 어댑티브라고 해서 밑에 보면 진동 소자를 전부 넣어가지고 예. 똑같이 맞춰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다음 장면 보실까요? 캑 망원경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캑이요? 캑이라는 사람도 가쁩니다. 또 또 이제 정부에서 이 캑을 잘 꼬셔가지고 이게 팔로마산이 5m 있잖아요. 이거는 10m짜리 만듭니다. 지금은 이 기술을 그 접합해서 만드는 기술이 제임스 웹 망원경 보시면 예. 유리가 여러 장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여기서 개발된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우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계속. 그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캑이나 이렇게 접합 유리 기술이 되게 이제 많이 발달했으니까 지금은 25m짜리 만들고 있어요. 마젤란 망원경이라고 내년쯤에 2025년 정도 나올 거예요. 지상에서도 대형으로 만들 수가 있다. 세상에. 네, 비용을 그렇게 하고 그럼 우주도 같이 가고 지상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보시면 엄청난 계획들이 계속 추진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지상에 있는 또 가장 큰 망원경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2019년 과학계에서 가장 큰 사건은 블랙홀을 우리가 존 미첼하고 아까 말씀한 그 윌리엄 허셜 이런 사람이 상상 속으로 가능하다고 믿었던 블랙홀이 예. 2019년에 촬영이 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촬영이 됐을까?
예. 이론적으로는 이제 블랙홀은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성 이론의 결과를 자꾸 따르면 모든 빛은 흡수했기 때문에 음. 반대로 거기에 흡수되는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는 음. 그 구름이나 가스 같은 고에너지들이 방출되거든요. 예. 거기 보면 우리 인터스텔라 보시면 그 안에 빨려 들어가 있는 사건의 지평선 그거 바깥에 이렇게 큰 에너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충분히 예측이 됐습니다. 그것은 관측이 가능하다. 대신에 그것을 관측하려면 망원경 크기가 지구만큼 커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구 곳곳에 전파 망원경을 설치해요. 예. 그러니까 지구만한 렌즈가 되는 거죠. 걔들끼리 서로 통신을 하면서 하나 합치자. 하나의 이미지로 합치자고 한 거죠. 그걸 수십 년간 한 겁니다. 야. 그게 사건의 지평선 프로젝트입니다. 그 수십 년 만에 2019년에 단일한 이미지가 딱 나왔는데 예. 똑같이 가운데는 까맣고 어. 반지처럼 바깥이 환하게 빛나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하. 그게 바로 블랙홀이다. 블랙홀이라고 해서 2019년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도 참여했어요. 우리나라 참여했고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지구라는 하나의 큰 망원경을 통해서 예. 우주를 볼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된 거죠. 그리고 지상에서도 10m, 25m 큰 망원경을 또 하고 그다음에 우주에서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와.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이제 우주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지면서 이제는 이제 궁금하죠. 우리가 이제 멀리 보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지금 보면 우리 근처에 있는 성운 중에 이제 마젤란 성운이 있는데 예. 그게 15만 광년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보면 마젤란 성운에서 외계 생명체가 있으면 15만 년 전에 우리를 보고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그 호모 사피엔스가 탄생하는 순간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뭔가 꼬물꼬물한다. 걔네들 뭐냐? 반대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해상도가 너무 좋다면 예. 거기에 있는 생명체를 갖다가 뭔가 이게 포착할 수 있는 신호를 그 받을 전에. 수도 있겠죠. 아, 대단하다. 또는 물이 어디에 있다는지 여러 신호를 지금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주망원경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냥 군사용이었다가 달을 보면서 예. 천동설이 깨졌듯이 어. 그 뒤에 허벌이라는 사람이 보면서 우리 우주가 그냥 끝이 아니고 다른 또 우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빅뱅 이론이 나왔듯이 다른 은하가 있다면서요. 뭔가 새로운 걸 본다는 건 네. 어마어마한 변화를 네. 일으키는군요. 그 과정들이 이 부자들이 왜 그렇게 매혹됐을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만큼 돈 벌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찾으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결국은 제임스 리크라는 사람이죠. 내 인생의 그 방앗간 집주인 딸하고 사랑에 빠졌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 인생은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 그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방앗간 집따님이 임신을 안 하시고 그 상황에서 그냥 남자친구 리크를 소개시키러 가서 방앗간 그랬다면? 집 주인도 그냥 그래 그럼 너희도 결혼해라 했다면 그랬으면 네. 지금은 이런 게 없었죠. 아무것도 안 일어났을 텐데 예. 망원경 경쟁도 일어나질 않았겠지. 하필 먼저 임신이 되는 바람에 결혼도 안 되고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와서 화도 나고. 화도 나고 좀 우리나라도 이런 부자가 있으면 어떨까 뭐 생각도 아니 우리나라도 조금 부자들 했습니다. 많은데 네. 그 부자의 돈을 이런 데 좀 가져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져오게 만든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까 조지 엘러리 헤일 예. 돈은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 네. 우리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힘은 뭐냐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영원히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스탠포드 이름. 대학도 있지만 그렇지. 이 망원경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의 우리 인류사를 바꾸는 업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들 제가 가끔씩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망원경이 예. 보현산 천문대에 있습니다. 그 1.8m짜리거든요. 그게 96년에 준공이 되는데 그때 완공 비용이 한 120억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 우리 고등학교 이사장님 이 국가에 기부한 돈이 그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면 이제 어른 김장하라고 요즘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나라도 그 정도의 부자들은 있으신 거죠. 망원경 얼마나 하는데 그냥 나라 돈으로 하죠? 그 뭐 나라 돈으로 섞어놓고 할 수 있어.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또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어느 하나의 척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하긴 했습니다. 그 서양에 그 보면 록펠러나 카네기나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름을 남겼지 않습니까? 큰 돈 벌면 뭔가 이제
과학의 세계에서 네. 그동안 인류가 몰랐던 걸 하나 아는데 네. 도움을 주고 우리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호암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건 음. 있는데 과학에는 좀 약간 그런 이름이 덜 한 걸로 봐서는 약간 서양에서는 그 과학과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그 어떤 밸런스가 있던 우리는 과학 쪽에서는 약간 그게 없고 자꾸 국가에만 이제 기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과학 발전에 약간 국가의 입김이 더 세지는 그러니까 국가가 뭐 방향을 이렇게 틀면 예, 저것만 되고 예. 이렇게 틀면 이것만 되고 그렇습니다. 민간의 자본력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있을 텐데 그러면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는 조금 우리 과학 하시는 분들과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분들을 매혹해 빠지게 했을까. 그러니까 랄라랜드를 보면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저 꿈에 빠지는 그 매혹이 뭘까. 서대문에 가면요 이진아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네. 서대문 독립문 쪽에 도서관 이름이 이진아 도서관인데 그게 뭐냐면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딸이 이름이 이진아였어. 그러니까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기리려고 도서관을 만들어서 기증하고 이진아 도서관 이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린다는 게 영원히 이렇게 남긴다는 그런 느낌이 있나 봐. 아마 그런 느낌을 우리도 이제는 조금 생각하는 시대가 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항상 2세들한테 물려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다면 예. 앞으로는 어떤 좀 뭐랄까 자신의 영원히 사는 방법이 2세나 후손도 있지만 또 다른 식도 가능하다라는 게 약간 그 보통 이제 선진 사회가 됐을 때 근데 느낌. 저 부자들은 2세한테도 물려주고 남으니까 이제 망원경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있지만 2세가 없는 경우도 있었던 것 근데 같고요. 2세가 없으면 그리고- 그렇지만 다 있으니까. 이제가 없을 때는 특히 뭐 또 쓸 데가 없으니까. 아까 이제 뭐 어. 스탠포드나 제임스 리크 같은 경우는 2세가 없었던 야. 것 같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야,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네. 망원경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야, 이게 다 재벌들의 그 질투심. 나도 한다. 마치 그 빌딩을 누가 에. 높이 올릴까. 그렇죠. 그것도 살 것을 어떤 사람의 도파민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러게요. 과학도 그래서 저는 생각하니까 과학도 그분들의 도파민을 건드리는 게 있을 텐데 아하. 그게 뭘지가 그 그렇습니다. 컨텐츠가 무엇일지가 이제 늘 언더스탠딩 같은 이 고품격의 컨텐츠가 아마 그 도파민을 건들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계기를 제가 조금 주고 싶어요. 우리들은 돈이 없고 부자들은 따봉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따봉을 주고 네. 그들은 우리에게 넉넉한 돈을 주고 그래. 그런 교환을 일어날 그래. 일어나는 언더스탠딩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돈 많으신 언더스탠딩은 분들. 그 도파민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돈 네. 많으신 분들 이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저희가- 따봉을 몰아드리겠습니다. 그냥 완전 영웅을 만들어. 사실 뭐 예. 2%가 뭐 친재벌, 친자본 아닙니까? 해드리겠습니다. 이야, 오늘 진짜 재밌었네요. SNH 민태기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